옛날이었죠. 김미영 팀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맞아요. 보이스 피싱이죠.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3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낸 김미영 팀장은 한때 보이스 피싱의 대명사로 통했어요. 초기 보이스 피싱은 이런 이미지였죠. 에이, 저렇게 뻔한 거 누가 당해?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 수법도 그럴까요? 아무리 경각심이 높은 여러분일지라도 통장 잔고를 지키기 힘들 만큼 요즘 보이스 피싱들은 악랄하게 진화했던데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와 흐느끼는 목소리부터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네, 최근엔 가까운 지인에게서 전화가 온 것처럼 발신자 표시를 조작해버리는 보이스 피싱이 등장했어요. 네. 여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와, 빨리. 어디로?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가? 사람 칼 들고. 칼 들고? 줘봐.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부인 찾고 싶으면 전화 끊고 바로 해. 돈 주고 부인 찾을 때 경찰이 올 경우 앞에서 부인을 죽이고 경찰과 온 너까지 다 쏴 죽인다. 알아들었나? 네네. 지난 4월 피해자에게 아내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아내의 전화를 뺏어받은 남성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앱을 삭제하고 근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를 죽이고 아내의 폰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다 유출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피해자는 범인의 압박에 ATM 기계가 있는 인근 은행으로 이동했는데요. 이제 기지를 발휘해 업무용 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 경찰이 도착했고 아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자신이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의 마지막 8자리와 국제전화번호의 마지막 8자리가 일치하면 피해자가 저장했던 이름으로 뜨는 허점을 노린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번호가 010-1234-5678이고 보이스 피싱범이 설정한 전화번호가 00700-1234-5678이라면 피해자에겐 보이스 피싱범이 전화를 걸어도 아내 하트로 뜨는 것이죠. 이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모든 스마트폰 기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수신 화면을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안드로이드는 저장된 이름과 함께 번호가 뜨기 때문에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신다면 이런 유형의 보이스 피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수신 화면에 이름만 뜨기 때문에 번호 확인이 불가한데요. 따라서 아이폰 이용자라면 통신사를 통해 미리 국제전화 수신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이스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죠. 그 와중에 머리를 지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신종 수법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해킹 앱 설치입니다. 어느 날 피해자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무료로 대출 한도를 조회해보라는 문자입니다. 문자에는 대표 상담 번호와 함께 평일 상담 시간도 적혀있고 무료 거부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시간 외에 전화를 하면 공공기관처럼 현재는 상담 시간이 아니라 상담이 불가합니다. 는 안내 멘트까지 나옵니다. 피해자는 무료로 대출 한도를 조회해보기 위해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 순간 핸드폰엔 악성 앱이 깔립니다. 악성 앱의 UI는 실제 금융기관의 앱과 유사하기 때문에 앱을 켠 피해자는 본인이 보이스 피싱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에 활용되어 피해를 주는 악성 앱인 트로이안 안드로이드 뱅커는 통화 가로채기, 통화 강제 종료, 문자, 연락처 접근, 실시간 도청, 갤러리 이미지 탈취, 앱 삭제 등 스마트폰의 기능을 탈취해 피해자의 폰을 좀비 폰으로 만듭니다.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112에 통화를 시도하면 악성 앱은 이를 감지하고 통화를 가로채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전화를 연결시켜버려요. 피해자는 통화 상대방이 경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스 피싱 일당인 것이죠. 보이스 피싱 직원들은 걱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요즘 그런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게 맞다며 안심시킵니다. 통화를 끊으면 피싱범들은 피해자가 원래 통화하려던 기간과 통화한 것으로 통화 기록을 조작해 증거를 없앱니다.
이러한 전화 가로채기 방식의 악성 앱은 고전적인 방식의 보이스피싱보다 건당 피해가 훨씬 큽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발표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대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원격 제어형 악성 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건당 평균 1억 4,500만 원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 금액인 1,334만 원에 비해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카톡 내의 URL이나 첨부 파일을 실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지난해 경찰대학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이나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백신 앱을 까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티즌 코난 앱은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깔린 악성 앱을 찾아내 삭제까지 도와줍니다. 아직까진 안드로이드용 휴대전화에만 지원되지만 올해 내 아이폰용 앱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2021년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총 7,74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1% 증가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개개인은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민간과 협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진화하는 범죄 양상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만의 지식동화 지브럴이었습니다.